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혁신입니다. 혁신.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노베이션. 내 개인을 혁신해야 되고 사업을 혁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의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만이 계속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뭘까요? 혼자 못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과 협력해서 사업을 같이 키워서 나눠 먹어야 됩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자입니까? 협력자입니까? 경쟁자이면서 협력자죠. 세 번째, 아무리 좋아도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스케일업은 돈입니다. 이렇게 이제 혁신된 제품도 있고 나도 저 준비가 됐어요. 협력자도 있어.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데 총알을 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따라주지 않으면 속도가 안 납니다. 속도가 안 나면 혁신해놨던 아이템이나 제품이 다 날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기회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금 이 3박자가 맞아야 여러분께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할게요. 혁신. 스케일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3요소로 했는데 더 넓혀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 첫 번째, 누가 창업을 하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what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뭐냐는 거죠. 세 번째, when입니다. 3W인데 언제 하느냐는 거죠. 타이밍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창업하느냐. 두 번째는 내 아이템이 뭐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요, 아이템이 별볼 일 없잖아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when, 타이밍입니다. 정치, 경제, 기술, 사회, 그 다음에 정치, 법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내 사업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흐름에, 바람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사업 성공에 뭐 5가지 있었잖아요. 타이밍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창업하느냐를 위해서는 경영학적으로 비즈니스 리더십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요. 무슨 아이템이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 운영 방식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when, 언제 하느냐는 이거 외부 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훌륭한 탁월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비즈니스 리더십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이 창업 성공 방정식을 여러분이 익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창업 성공 방정식의 원리는요, 먼저 탁월한 개인이 먼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이 성공적인 개인 위에 탁월한 사업가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사업가가 됐었을 때 탁월한 사업을 만들 수 있고, 만들더라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공식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목표는 탁월한 사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탁월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탁월한 사업가가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뭘 붙여야 되냐면요, 사람은 준비됐으니까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스템이 붙여주면 탁월한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탁월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까? 탁월한 개인이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두 가지의 마인드셋을 여러분한테 장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가적인 마인드셋, 앙트라프라뉴얼 마인드셋, 그 다음에 시스템적 마인드셋, 시스템즈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장착이 되면 나비가 날개를 단 것처럼 여러분은 사업가로서 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업가적인 마인드셋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잉태합니다. 시스템적 마인드셋이 있어야 회사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업가의 거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가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그런 기업의 형태가 구성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탁월한 개인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냐 조사를 해보고 많은 문헌들을 보고 저희들이 경험상 해보니까 탁월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말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념이 강합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잘할 수 있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금방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성공할 때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 사람은 이 믿음을 뭘 보고 견뎌내냐면 확실하게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몇 년 뒤에 나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될 거야 라는 정말로 한 줄의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상이 있어요. 스냅샷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항상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비전까지만 있더라도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몽상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꿈만 꾸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재능과 기술이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미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탁월하게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탁월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과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탁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지금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개인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개인의 믿음,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덧셈입니까? 곱셈입니까? 곱셈입니다. 곱셈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로 더 제로면 빵입니다.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께 딱 밑바닥에 깔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탁월한 사업가는 그렇게 탁월한 개인에다가 탁월한 기업가적인 마인드와 시스템입니다. 이건 덧셈입니까? 곱셈입니까? 덧셈입니다. 기본적으로 탁월한 개인은 기본 마인드셋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탁월해지기는 쉽지 않죠. 그저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탁월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의 마인드셋을 갖추면 탁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탁월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지향하는 게 메타포가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가 번데기였을 때, 애벌레였을 때 나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단계를 더 좋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번데기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 때 우리가 부지런히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손발로 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고의 과정, 고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면 나비로 변태를 해서 완전히 다른 사업가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사업은 이렇게 만들어진 탁월한 사업가가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죠. 내 아이템, 탁월한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것들은 다 서로 관계를 맺고 다 이렇게 연결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하나 잘못되면 삐걱대서 잘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창업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만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가 정신은 창업가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목표는 창업가에서 사업가로입니다. 창업가이지만은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가는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거의 창업가는 제품을 만드는데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걸 비즈니스 모델을. 근데 사업가는 그 제품이 혼자서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업가예요. 그래야 나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업가는 바로 이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사업을 만듭니다. 왜? 사업가의 제품은 이 사업들이니까 막 연결이 돼서 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업이 돼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게끔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자금과 여기서 나오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연관된 산업으로 계속 확장돼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루는 그런 회사. 결국 작은 회사일지는 모르겠지만 회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 사업을 성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공하기가 매우 쉬워요. 네, 사업을 만드는 사업가로서 준비가 되고 이미 두 번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현금을 자본을 댈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의를 드린 것은 사업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런칭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시키는 것.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독수리가 돼야 되구나, 알바트로스가 돼야 되구나. 자, 벌새는요, 여러분 꼭 우리 스타트업하고 닮아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면 작고만 하잖아요. 이게 날개폭은 한 20cm 정도 되는데 무게는요 29g 이하입니다. 근데 이게 초당 80회, 초당 1초에 80번 정도 날갯짓을 해요. 얼마나 비행 기술이 뛰어나냐면 뒤로도 갑니다. 호버링이라고 해서 그냥 멈춰 있어 버려. 이렇게 딱 멈춰 있고 또 뒤로도 가버려요. 앞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한데 특징은 이게 짧은 시간 몇 분만이라도 먹이 공급이 끊겨져 버리잖아요. 이거 생존이 위험합니다. 신진도사가 너무 빨라. 이렇게 80번을 져서야 되니까 이게 꼭 우리 스타트업하고 닮아 있단 말입니다. 살기도 3년에서 5년 살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빨리 뭔가 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특징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돈 되고 기회 되는 것,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게 스타트업의 특징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일단 생존이 중요하고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속도, 민첩성, 감지 능력, 테스트. 이것들이 초기 기업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특징이 꼭 벌새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요. 독수리는 하나의 목표를 잡고 정말 집중해서 딱 낚아채는 겁니다. 아시죠? 독수리는요, 일단은 시력이 인간보다 4배에서 8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3km 정도 떨어져서 먹이를 정확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딱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수리의 낙하 속도는요, 보통 250km 정도로 낙하를 해서 그 다음에 가장 무기가 뭐죠? 강력한 발톱입니다. 독수리가 한번 딱 지워버리잖아요. 악력이 너무 세서 웬만한 여우라든지 토끼 같은 것은 뼈가 으스러져 버립니다. 이게 한번 딱 잡잖아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나 빠른 낙하 속도나 발톱 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회사나 개인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목표 시장 타겟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빨리 회사가 본 궤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 30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알바트로스입니다. 그 날 수 있는 새 중에 제일 큰 새입니다. 근데요, 한 3.5m까지 돼버립니다. 날개를 펼치면. 이 새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바다로 나가면 안 돌아온다고. 바다에 사는 겁니다. 새끼 날 때나 두릅니다. 이 새는 거의 날갯짓을 하지 않고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라버립니다. 날갯짓을 안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 4, 50년 사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날갯짓을 안 하지만은 핵심 역량이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각을 이렇게 고각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쑥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쭉 높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활공합니다. 쭉 떨어지면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고각으로 세워서 올라갔다가 또 활공하고. 그러니까 날갯짓을 안 하고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하루 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도 아주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지향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사업체를 구성을 해서 자연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독수리가 된 다음에 알바트로스로 가게 될 최종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 탁월한 기업은 탁월한 기업가가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이 탁월한 기업가는 개인의 성공, 퍼스널 석세스에서 앙트라프로아뇨 마인드셋, 그 다음에 시스템즈 마인드셋을 통해서 마인드셋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탁월한 개인은 belief, vision, action. 이 곱셈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합치면은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